신문 기사나 방송을 통해 접하는 정치 뉴스는 특별한 범죄나 사고 소식이 아닌 다음엔 거의 대부분 정치인의 말을 인용하고 분석하여 비평합니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위한 도구이지만 정치에 이르러서는 때로는 총칼을 앞세운 무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듯 정치는 언어, 말과 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치인의 언어는 유권자를 향합니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있겠지만 그들 모두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정치인은 지지자와 반대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사회를 구성하는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조차 지지자에게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올해 치룬 두 번의 선거와 정권 교체 이후 정치인의 언어는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자에겐 무례하며 지지자에게만 과도한 친근함을 과시합니다. 거리낌 없이 편을 가르고 그것이 정의라고 주창합니다. 천박한 표현조차 숨은 뜻을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길 강요합니다. 30%의 지지자를 향한 언어는 70%에겐 소외와 냉소, 혐오만을 남깁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직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세 번째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세 번째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와 공직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태도, 사용하는 언어, 표현 방법, 이런 태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이 태도는 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2022년 지금의 정치의 현실을 내다보신 것처럼 2018년에 남기신 이 말씀이 주는 울림은 너무나 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이제 다 끝났네요. 2022년. 네, 이제 크리스마스고 오늘도 엄청 추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막 그 영하 두 자리였지. 13도 막 16도 그러다가 지금은 영하 10도에서 8도 이렇게 언저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운 특히 토요일이고 원래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이런 날은 사실은 녹음 아니면은 밖에 안 나와야 돼. 그렇죠. 예. 네, 안 나와야 되는데 꾸역꾸역 나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날씨인데 또 토요일이라고 또 저기 또 이제 저기 용산이네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또 막 이재명 살리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도 있죠. 네. 명동 같은 데 가실 분들. 아니 그분들이야 좋아서 가는 거고. 그렇죠. 커플이라서 그런 거고. 이제 막 길을 쓰고 이제 또 막 쓰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도 어제 오늘 저녁에 해 떨어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 제가 퇴근할 때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낮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제 녹음하는 시간이 12시 언저리인데 이 시간이면 저녁보다는 따뜻해야지 그래도 일조량이 있는데 새벽이 추워요. 춥기는. 진짜로 춥기는. 추웠어요. 요즘 그 온도 추이를 보면은 자정 무렵이나 한밤중보다 새벽이 더 춥더라고 이상하게. 그렇죠. 원래 새벽이 더 춥습니다. 원래 더 춥나?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어렸을 때 배우죠. 저는 지구과학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지구과학 선생이 아직도 저한테 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을 텐데 어느 날 이제 그 1시 이제 그 5교시였는데 점심 먹고 5교시였는데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야 졸지 말고 눈 떠 그러는 거야. 눈 떴는데 이게 다 뜬 건데 이런. 그래서 그 졸업식
졸업식 날 그날 눈이 많이 왔었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 눈덩이 안에 이렇게 자갈을 집어넣어가지고 눈덩이 가지고 어떻겠지. 소소한 목소리를 했다는. 네. 그래도 평생 안 금갑니다. 그러니까 그 함부로 그 외모평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런 거 지양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선생님은 정말로 제가 눈 감은 줄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만은 평소에 학생들을 좀 이렇게 유심히 보시라. 그렇죠, 그렇죠. 눈자가는 쟤는 눈자간 애구나라고 미리 알고 계셨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또는 뭐 선생님께서 눈이 나쁘셨을 수도 있죠. 뭐 그렇습니다. 뭐 하긴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나이쯤 돼 보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들긴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 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 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 컴퓨터 또는 골뱅이 AIRSEE 숫자 12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 드립니다. AS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네, 그 12월 이벤트 이제 트위터 이벤트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 웰컴부터 계정 팔로잉, 이벤트 게시물 리트윗, 그다음에 이벤트 게시물 댓글 요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면은 이벤트에 자동 참여된다. 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네. 근데 이 양반이 재미 들리실까 봐 지금. 네, 그렇습니다. 22일 날 이제 트위터를 하나 올리셨는데 트위터 이벤트를 매달 2회 실시할 네, 예정입니다. 1회도 아니고 네. 2회. 네. 본체 가격은 샵 다나와 최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본체를 구매하시는 분께는 로지텍 G102 마우스를 추가 사은품으로 드리니 꼭 트위터 구매라고 말씀해 주세요. 매달 다른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이 문의해 주세요라고.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 이외에 좀 이제 그 고객의 폭을 넓혀 보겠다 그런 그렇죠. 야망이 숨어 있지 않나. 아, 그렇죠. 전국으로 뻗어 나가야죠.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이제 택배로 이제 아무튼 그 잘 보내주시니까 꼭 쏴서 잘 보내주시니까 혹시 이제 컴퓨터 구매하실 분들 뭐 다른 지방에 계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문의를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단어 최저가로 그 조립 매장에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부품 수급하는데 이제 물량 확보하는데 이제 그 루트를 확보했다.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훌륭한 네, 비즈니스맨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엔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언더바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 그리고 호박고구마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 이건 좀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 네네. 어저께 이제 정치 신세계에서도 이제 다뤘는데 이제 무한 현수막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아,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이제 예. 그 오늘까지인가 지금 그 검찰이 이제 그 2심 항소. 항소 기간이 오늘까지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이제 얼핏 들은 바로는 네. 항소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 이걸 물고 늘어지냐? 이렇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이 판결문을 보면 굉장히 명쾌한데 네. 여기서 굳이 더 한번 질질 끌어볼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이재명 지금 수사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공평성 확보하려고 그러는 형평성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유, 근데 글쎄요. 검찰에서 그 판결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과연 새로운 그 논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뭐 그 사람들도 뭐 나름 전문가니까 막 네. 진짜 뱀의 혀를 놀리듯이 뭔가 이상야릇한 논리를 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참 너무하죠. 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월 15일 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요거를 보면은 이제
먼저 이제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게 공직선거법상에 이제 적용되는 규정이 뭐냐 이 케이스에 공직선거법 제 58조 1항입니다. 이게 이제 선거운동이라 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당선 낙선이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이제 규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제 58조 1항에 보면은 3호 제3호로서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 개진 및 의사 표시는 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저 좀 이해를 하려고 좀 몇 번 읽어봤는데 후보자 추천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경선이죠. 그렇죠. 경선에 관한 얘기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이라는 거는 본선에서의 얘기 같아요. 네. 뭐 대선이든 총선이든 뭐 지방선거든 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이제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는데 일단 이제 제일 쟁점이 되는 게 그 현수막 설치행위가 이재명 낙선운동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판결물이 이제 어제 윤거피님도 짚어주셨는데 좀 이례적인 게 사사의원의 표현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윤거피님은 추측하시기를 변호사 측에서 이제 되게 그 자료 준비를 잘했고 그래서 그 넘긴 판사한테 이제 제출한 자료를 판사가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닌가. 안 그러면은 사실 아니면 판사가 되게 정독이어야 되는데 이 사사입까지 알려면은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 쪽 정독이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렇다기보다는 변호사 쪽에서 이제 변론 준비를 되게 잘한 거 아닌가, 착실하게 한 결과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판결물에 이제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면은 이제 4.4 오입에 반대하는 일부 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항고까지 했는데 1월 5일날 이제 확정 판결이 났고 그게 이제 작년이죠. 다들 아시는 바가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초지. 네네. 그리고 이제 1월 5일 확정 판결 이후에 이제 현수막 설치가 추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 추진을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제 8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모금을 했는데 이 후원자 대부분은 민주당원 혹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원 지지자니까 사실 이재명 낙선 목적이라 그러면은 저쪽 당 국힘 뭐 당원 지지자면은 훨씬 낙선 목적이라고 이제 말할 만한 근거가 확 더 세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의도는 경선 과정에서 적용된 불공정한 방식에 이제 반대하는 거, 거기에 대한 항의의 의도가 더 강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구성원 자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수막 문구를 보면은 확실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뭐 민주당, 국힘당 모두 후보 교체하라. 그다음에 국민을 위해 여야 모두 후보 교체하라. 선진국 수준에 맞는 대선 후보를 교체하라. 요 세 가지 문구를 보면은 뭐 없지 않아요. 양당 모두 다 후보 교체라는 소리니까 누구를 당선시키겠다는 게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올라온 후보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인 거지. 이거는 뭐 윤석열이 되고 이재명이 안 된다. 뭐 이재명이 되고 윤석열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가지 문구는 조금 이제 걸려면 걸릴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정권 사범 내놓은 민주당 지선 총선 국물도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는 현수막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정권 사범이 이제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포하고 있는 건 맞죠. 네. 그런데 요 문구가 되게 저도 절묘하다고 보는 게 대선에 당락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이재명 내놓으면 너들 지선이나 총선 줬들 줄 알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재명이 된다 안 된다 소리를 안 한 거야. 근데 네. 대선이잖아. 대선 때 건 거잖아. 그러면은 이재명 낙선이랑 상관이 없는 그렇죠. 현수막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에서 당선이 되든 말든 네. 지선에 총선에서 그냥 우리가 혼쭐을 내주겠다. 니들 줬다는 거야. 두고 네. 봐. 이대로 안 그런 끝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니까 이거는 이재명 낙선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1심에서는 일단 이제 무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도부터 네. 실제 행위까지 네네.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아까 말씀해 주신 제58조 제1항에 네. 위배되지 않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문구를 만드신 분들이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하시고 감각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뭐 사실 보면 이렇게 뭐 그냥 외칠만한 고 같아 보이면서도 되게 절묘해요, 진짜로. 네. 누가 보니까.
딱 무죄받기 좋은. 네.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는 변호사분들도 변론 전략을 잘 짜신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애초에 문구를 진짜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판결 논리가 이렇게 명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이걸 항소를 하니까 이게 참 계속 이제 의도를 캐려고 하는 거죠, 검찰은. 네. 사실 이재명이 싫어서 한 거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려고 이재명 하는 떨어뜨리려고 거죠. 한 거잖아. 네, 네. 뭐 예. 근데 그건 뭐 저기 뭐 관심법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장을 이렇게 썼는데 일단. 네. 그게 그리고 있었으면은 증거가 그러니까 물증 같은 게 있었으면은 1심에 바로 투입시켰겠죠. 그렇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네. 그래서 새삼스럽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증거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괜히 그 마음 고생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아, 예. 이분들 그렇죠. 짜증나긴 하네요. 그래서 좀. 정말 예. 이거 참.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1심 판결이 잘 났으니까 축하드립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잠시 동안이나마 연말 연초에 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예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짐이 덜어지면 좋죠. 네. 자, 이어서 이제 그 이번 주에 또 이것 좀 쟁점이 많이 됐는데 좀 이제 엄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네네.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상황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기사인 것 같아요. 노컷뉴스 기사입니다. 네. 이제 노컷뉴스에서 세계 최저 코로나 사망 기록이 무너졌다. 표적 방역은 허상. 네, 이런 제목으로 네네. 이제 했습니다. 네. 기사를 기사를 올렸는데요. 뭐 간단한 이제 그 기사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요약을 보면 코로나 19 유행 2년 동안 그러니까 네. 2020년과 2021년이죠. 네네. 세계 최저 사망률을 유지했지만 네. 올해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는 세계 평균의 약 3배. 네. 격차가 컸던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와도 큰 차이가 네. 없어졌다.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2022년 들어와 가지고 되게 상황이 나빠졌다. 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 말을 인용하면서 유행이 커지면 피해는 커진다. 네. 그러면서 이제 표적 방역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일단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확진자가 많아지면 그렇죠. 숫자가 아무리 치명률이 낮아도 그렇죠. 사망자 숫자는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제 이 기사에서 인용한 것처럼 그 인구 대비 사망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인구 대비 사망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네네.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이제 삼은 게 일단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 초기 2년 동안 최저 수준, 세계 최저 수준 사망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랑 유럽 타 국가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사망률이 올라갔다. 올해 들어서 그렇다는 네, 거죠. 올해 들어서. 네. 이 기사 보시고 많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분들께서 좀 많이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네. 좀 많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웃으셨죠. 화를 많이 내셨죠. 이제. 네, 화도 많이 아무래도 내시고. 윤석열 정부 계속 헛지랄을 막 헛발질하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가지고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이제 이런 네. 기사가 나오니까. 이제 이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큰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는 네. 뭐 표적 방역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맨 처음에 얘기를 꺼냈던 단어는 자율 방역 네. 이런 거였죠. 자율 방역이었고 그 되게 어이없는 소리긴 했지. 네. 자율방역이라는 말 네.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인 거는 각자 도생. 네. 네, 알아서 살아남아라. 네. 네. 이렇게 된 거였죠. 사실 그 온도차 때문에 더 많이들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 애초에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시스템을 아예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게 있었죠. 맞아요. 과학 방역. 네. 그놈의 과학 방역.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과학 방역이고 네. 문재인 정부는 정치 방역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얘네들이. 마치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거랑 똑같은 거지.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파탄냈다. 그렇죠. 예. 네. 우리는 그거를 정상화하는 거다. 네. 이거랑 똑같은 프레임질을 한 거예요. 그 일전에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방역에 관해서 잠깐 다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7월 22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보면 그냥 위드 코로나 가는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냥 타이틀을 어떻게 붙이느냐의 그 문제였지. 근데 타이틀을 그렇게 이상하게 붙여서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데 쓰려고 억지로 이제 억가시도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좀 더 나오겠지만 미리 결론을 말해버리는 셈이 돼버리는 건데 지금 이 사망자 추이도 사실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의 이 표적 방역이 완전히 실패했냐? 그렇게 규정할 만한 것은 잘 없습니다. 근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좀 부족합니다. 네. 다만 뭐 늘 그렇듯이 걱정되는 부분은 있고요. 네네. 걱정되는 부분은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사망자가 아니라 확진자가 네. 막 7만 8만 막 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유행 때 최대 확진자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도 숫자는 기억을 못했거든요. 네네. 이 피크가 60만을 넘더라고요. 일일 확진자가 예, 일일 확진자가 거기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지? 예, 그게 이제 완전히 피크고 이거를 좀 약간 한 일주일 평균 느낌으로 바라보면은 한 40만까지는 올라갔었더라고요. 네. 일주일 평균 느낌으로 네,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1월 한 9일부터 네. 그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거든요. 대략 이게 한 6차인가 7차 유행으로 봐야 될 거예요. 네. 그 피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걸로 보면은 선거 기간이랑 대선 기간이랑 대충 맞물리는 것 같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 끝나고 이제 막 한창 이제 대선 시즌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요. 개딸들 난리치면서 옮기고 다닌 거 아니야, 진짜? 어쨌든 이때가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겠다. 네, 네. 이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아마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거고 백신 접종이 제일 처음 시작된 거를 살펴보면은요. 백신 접종 시작은 이제 2021년 2월부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총 3차 접종까지 해야 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도 1차, 2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3차 접종이 2021년 10월 12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차 접종이 시작되니까 어느 정도 면역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그 거리두기를 뭐 아직 풀진 않았죠. 그때 이제 조정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드맵을 발표한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이제 그 즈음에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그때만 해도 저희가 밤에 주로 녹음할 때였는데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10시 영업 제한 있을 때 녹음 한창 하다가 10시 영업 제한이 이제 11시로 당겨지면서 귀가 시간 늦춰지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지하철 승객 이용 추이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었고 그랬었죠. 그랬었죠. 예. 이제 10시 땡 할 때는 저희 녹음 끝나는 시간이랑 맞물려 가지고 막 그때가 이제 사람들 10시에 다 같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거기 11시로 이제 늘어나고 나니까 훨씬 차가 여유가 생기고 뭐 그런 게 있었죠. 조금 덜 당시에. 붐볐었죠. 네. 그리고 이제 모임도 뭐 처음에는 3명 이상 그러다가 이제 5명으로 늘고 그러면서 네네네.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그랬었죠. 조금씩 이제 그때 이제 풀어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1월 달 한 3월 들어와서 이제 피크를 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든 시점을 보면은 한 6월 19일 정도. 그러니까 약 5개월 정도 네. 걸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망자를 보면은요, 총,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간을 제가 잡았기 때문에 네. 예,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이 18,380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그 6월 19일 이후로 현재 네. 제가 이제 데이터를 받은 거는 올해 이제 12월 20일까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네. 네. 그 이후 사망자는 7,098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누적이죠. 네. 아, 누적. 총 누적 사망자 수가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올해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은 올해 초에 1월부터 네. 1월부터 6월까지 네. 6월 중순까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안타깝지만 윤석열 정부는 5월 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네. 네, 문재인 정부에서 뭐 사망자가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올해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올해가 앞선 2년보다 압도적으로 사망자 확진자 수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고 2022년이라고 윤석열 정부 비웃으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쪽 지지층에서 대책해 버리면 사실 이거 좀 난감해지지. 네. 이 노컷뉴스 기사를 보고 이제 그 질병관리청인가 보건복지부에서 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네. 이제 거기는 이제 총 누적 사망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직 별로 심각하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또 비웃으시더라고. 왜냐하면 누적 사망자로 하면은 네. 앞에 2년까지 다 들어가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데이터까지 다 포함시켜서 나온 사망률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야, 니네 것만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인데 큰일 납니다. 얘네 것만 가지고 해버리면 이제 얘네 것만 가지고 해서 올해 안으로 봐버리면 어차피 이제 올해 전반기는 거의 문재인 정부였으니까 그렇죠. 전후반기로 딱 반 갈라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좀 많이 죽었다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 네, 올해 상반기가 진짜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거리두기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뭐 점점 풀려 나가면서 뭐 이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때 그래도 한 80% 그러니까 3차까지 다 맞은 사람들이 네. 거의 한 80% 가깝게 됐을 건데 네. 뭐 그래도 뭐 안타깝지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때도 이제 대체로 다 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요양병원이나 뭐 이제 이런 기저질환자 네. 예, 이런 분들의 이제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숫자 가지고 이렇게 비웃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여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윤석열 정부 이제 방역의 핵심 사항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네. 네 처음에 이제 자율 방역이라고 했다가 이제 표적 방역이라고 네네. 바꿨고 얘네들은 이제 표적 방역을 하고 이 방역의 핵심은 중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사망률을 낮추는 거다. 네네. 근데 이런 거였는데 이제 노컷뉴스의 관점에서는 사망률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패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네, 인구당 사망률로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또 치명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치명률이라는 거는 확진자 대비 이제 사망자 수 이거입니다. 그래서 치명률로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엄청나게 확진자와 사망자가 치솟았었던 네. 6월 19일 딱 이후 네. 예 이때 그러니까 6월 제가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네. 이 6개월을 가지고 통계를 냈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랑 그다음에 뭐 대만,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호주, 이탈리아, 독일, 칠레,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브라질, 캐나다, 스웨덴, 아르헨티나, 멕시코, 노르웨이, 인도 뭐 이 정도 나라들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이제 최근 이제 6개월에 일단 노컷뉴스랑 똑같은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네. 100만 명당 사망자 수입니다. 네.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137명입니다. 네. 우리나라 근데 위에 제법 있어요. 뭐 대만 같은 경우는 396명이고 네네. 뉴질랜드 240명, 네. 일본 우리나라보다 살짝 높습니다. 183명, 네. 네.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높고요. 171명, 네. 호주 276명, 이탈리아 259명, 독일 237명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네. 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들을 살펴봐야겠네. 네덜란드 우리나라보다 낮고요. 네.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보다 낮고 네. 멕시코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도 낮아요. 네. 중국 얘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통계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게 네. 6월 21일 누적 사망자보다 네. 12월 20일 누적 사망자 수가
줄어요? 줄어. 통계 조작이네. 그래서 뭐 이래. 그래서 이게 치명률이 마이너스 0.03% 나온 거예요. 막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나 보네. 더 웃긴 거는 그 옆에 백신 접종률이에요. 네. 89%. 얘네 다 중국 백신 맞은 거지. 통계 못 믿지 이러면. 예. 어쨌든 중국은 이제 그런 의미로 예, 네. 재미로 넣어놨고요. 네. 이제 다른 나라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100만 명당 사망률이죠. 네. 예, 사망자 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6개월 보면은 낮다. 예. 뭐 세계 평균 이런 거는 모르겠고 네네. 웬만한 이 정도면 제가 말씀드린 웬만한 주요 국가들이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네네. 네. 보다 낮고 치명률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한국이 0.07%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도표를 보고 있는데 좀 재밌는 게 네. 그 우리나라보다 사망자 수가 현저히 낮은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를 봅시다. 아르헨티나 네. 같은 경우 지금 100만 명 중 23명밖에 안 돼요. 사망자 수는. 네, 그렇죠. 하지만 치명률은 0.2란 말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명률의 한 3배 정도 되는 네. 거죠. 여기는 걸리면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만큼 관리를 이제 그 환자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4% 육박합니다. 상당히 높죠. 네. 예, 좀 유독 높아요. 네. 노르웨이는 유독 높고 왜 이런지 모르겠네. 대체로 이제 1% 금방. 지금 이제 최근 6개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선진국들도 1%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0.4에서 한 0.8%? 네, 뭐 네. 이런 이 정도. 네. 그다음에 좀 대체로 우리나라랑 견줄 수 있는 나라들이 이제 0.2%대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치명률의 2배, 3배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둘 다 종합해서 보면은 뭐 그렇게 실패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뭐 네, 그렇게,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그걸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 뭐냐 감염자들 역학 조사를 안 하잖아요. 네, 역학 그렇죠. 조사를 안 하니까 그 어떤 감염 경로 같은 걸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초에 이제 그걸 계속 할 역량은 안 되죠. 그거 하려면은 그거 사람 갈아 넣어야 되는데 몇 년씩 그걸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뭐 7, 8만 명에서 이제 10만 명 다시 한번 또 10만 명 네, 넘어갈 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의 그 역학 조사를 하는 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서서 올 초에 그렇게 막 40만 명 넘어갈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좀 못하죠. 네, 사실 네. 현실적으로. 사실 그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애를 네, 썼고 그렇죠.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거리두기 한창 계속 해 왔을 때 한 번씩 유행이 왔다 지나갈 때마다 네. 그 최대 확진자 수는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기간 자체도 조금씩 더 길어지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를 하지 않으려면은 코로나 초창기 때 다른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이제 막 풀려고 하는 것처럼 네, 네. 제로 코로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봉쇄해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경제 상황은 말 안 해도 뻔하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고 진짜 바로 옆이 중국이 정말 큰 비교 대상이 돼요. 네. 중국에서 지금 저 통계 믿지도 못하지만 89%에 우리나라보다 높다니까? 우리나라 한 87%예요. 네. 우리나라보다 2%가 높아. 백신 접종이 막 높고 예. 확진자 100만 명인데 확진자 그런데도 얘네들이 계속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제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는 네. 이제 풀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확진자 쏟아질 겁니다. 사망자도 그렇고요. 중국은. 근데 발표 안 할 거야. 발표는 뭐 하나 안 하나 뭐. 집계는 될라나 모르겠다. 예. 아마 집계 자체가 네. 엄청 쏟아질 거거든요. 100만 명 넘게 쏟아질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요. 네, 네. 중국 뭐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100만 넘는 숫자가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리고 대부분 면역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네, 네. 예, 얘네들이 모더나나 화이자를 이렇게 맞췄을 리가 없거든. 그 그렇죠. 시노백 맞췄을 텐데 네, 네. 맞췄어도 네. 이 숫자도 못 믿지만 그렇죠. 시노백 물백신이라는 거는 이미
많이들 드러났고 그거 자기네들이 아니까 계속 그놈의 봉쇄했던 거죠. 네. 거기에 대한 경제 피해가 우리나라가 너무 큽니다. 갑자기 잠깐 경제 얘기지만 이 중국 애들이 수출은 해주는데 우리나라 거 수입을 안 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중무역이 아주 상황이 나쁘단 말이죠. 차라리 그러니까 풀어준 게 고맙기도 해요. 얘네도 못 버텨서 푸는 거지만 우리나라한테 약간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푸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지금 기사에서 많이 인용하고 이제 사람들이 좀 하기에 이거는 좀 보는 관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긴 해요. 그러니까 100만 명당 사망자 숫자의 숫자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사실은 치명률도 사망자 숫자 못지않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애초에 사망자 수가 늘어난 거는 미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 수가 그만큼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치명률이 0.07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미드 코로나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그게 그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윤석열이 그렇게 뭐 과학 방역하면서 계좌를 떨었지만은 네. 윤석열이 못해도 뭐 국민들이 워낙 마스크를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다 느끼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마스크 잘 끼고 네. 오손 잘 씻어서 네. 네,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걸 있을 수도 있는 네, 거죠. 하지만 이제 뭐 노컷뉴스 기자가 이제 뭐 실패라고 이렇게 딱 타이틀을 다는 게 이제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네. 외에 여기에 이제 비판? 나온 네. 전문가들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면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한 말을 보면요. 네. 이제 지난 8월 여름이죠. 네. 이제 유행이 한번 지나가고 나서 그때 치명률은 0.04%까지 내려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0.09%에서 0.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낮은 거지만 더 낮은 때가 있었고 그때랑 비교하면은 뭐 한 2배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한국 내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치명률이 상승한 겁니다. 그렇죠. 그 상승 추이가 되는 거죠. 네.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망률이 항상 연세가 높은 70대 이상 네.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자 네. 그다음에 이제 요양병원 같은 그런 취약시설 대상자들 네. 여기서 높거든요. 네. 여기서 50%가 아마 넘을 겁니다. 네. 이 부류만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 중점 대상자 관리에 미숙했던 거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소홀했다. 뭐 미숙이라기보다 소홀했다고 봐야죠. 이거는. 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19일 이제 12월 19일 기준이죠. 네. 이제 개량 백신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접종이 시작됐을 거예요. 추가 접종률이 감염 취약 시설 대상자 대비 45.8%라고 하고 60세 이상은 27.4%라고 합니다. 홍보가 안 되고 있구만. 네네. 이게 이제 비교 대상이 뭐냐면은 여름에 이제 또 재유행을 했었잖아요. 8월에. 네. 이때 4차, 네. 3차까지 맞고 똑같은 백신을 한 번 더 맞는 거. 네. 4차 접종률은 33.2%였다고 해요. 네네. 이거보다도 낮죠. 네. 그다음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는 60.1%였는데 지금 45.8%니까 이것도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그리고 역시 좀 홍보 부족한 거 아니었냐 이런 거 지적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정말 효과 볼 수 있는 왜냐면은 예전 백신은 이제 3차까지 맞고 나서는 사실은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다만 면역력이 이제 좀 네. 생기는 거지. 중증으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는 좀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사실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4차 접종을 권고를 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좀 많지 않았다. 어르신들 좀 귀찮죠. 야, 3번이나 맞았는데 이거 한 번 왜 또 맞아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네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생긴
어떤 백신에 대한 무서움 이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야씨 3번이나 맞았는데 뭘 한 번 더 맞아. 이러다가 이번에 하나 더 맞았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얘기가 뭐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네,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했어야지. 야 이분들이 니네 윤석열 정부 핵심 지지층인데 살려야지. 열심히 백신 맞게 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표적 방역에서 이제 미흡한 점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지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취약계층. 근데 사실 훨씬 관리하기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 딱 정해지는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네. 그걸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국민 개개인의 어떤 경각심이 아직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맞았던 뭐 그 백신들 효과가 지금 뭐 많이 줄었다고는 해도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뭐 그때 빡세게 다들 백신 맞았던 덕분에 네. 치명률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고 치명률이 그렇게 방어되고 있다는 것도 뭐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리두기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흘러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했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막 망쳤다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다. 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윤석열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니네가 수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 문재인 정부에서 백신 이렇게 열심히 맞춰가지고 근데 백신 맞출 때 니네들이 그렇게 도움을 줬냐 이거지. 네. 안 줬거든요, 얘네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이랍시고 뭐 문재인 정부 자료랑 비교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거리를 해버리면 잘못하면은 되치기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 이제 숫자 그 확진자 숫자 그다음에 사망자 숫자라면 그렇게 비교를 해버리면은 2022년 안에서는 2022년 한정에서는 오히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사망자 숫자 비교인데 연도별 비교예요. 그래서 2020년 사망자 숫자, 21년 사망자 숫자 이게 다 합쳐도 아마 10,000명이 채 안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2년에 현재 22,000이 넘어가거든요. 네네. 그 22,000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22,000에 3분의 2는 문재인 정부 때 들어간 거죠. 18,000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것이 뭐 표적 방역이라고 그래놓고 이거 제대로 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이제 막 사망자 수 늘어났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기는 힘들다. 네, 차라리 적극 방역을 더 요구하는 게 그렇죠. 네. 그것이 뭐 이가 백신 나왔는데 홍보 좀 제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맞게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들을 관리 똑바로 해라. 그렇게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맞고, 네네. 우리도 맞고, 뭐 주변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네. 이가 백신은 딱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그 BA5든가 MA5든가 하여튼 이쪽 변이부터 효과를 볼 수 있는 백신이라고 하니까 지금 아마 모더나랑 화이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 문자 오더라고요. 네. 행안부던가 보건복지부에서. 왜 나한테는 왜 안 와? 근데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면 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카톡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오는 것 같은데. 네. 지자체에서라도 아마 오긴 할 텐데. 네. 그 예약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 불편해요. 저도 이제 맞아볼까 하고 찾아보는데 뭐 이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 옛날 그 국민비서 막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되게 편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저도 이 새끼들 일 제대로 못하는구나 확실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간소화됐던 절차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잘 안 되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접근성도 높여줘가지고 백신 접종 많이들 받으실 수 있게 하란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혜택 보는 가장 1의 원인은 그냥 백신 접종률이 높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마추어의 시선에서 보면은 그러면 니네도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지. 그렇죠. 새 백신으로. 그래서 이런 좀 제대로 일하고 저희도
뭐 이게 개개인들이지만 하여튼 주변 분들께 많이 홍보해서 주변 분들 무사하게끔. 예. 각자 도생이니까 예. 각자 도생하려면 백신이라도 잘 맞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재명 지지자들도 살려면 맞아라. 밖에 나가는데 네. 괜히 추운데 떨지 그러니까 말고 백신이나 맞아. 백신이나 맞고 그 데모하려고 데모라도 하십시오. 우리 작년에 그 얼마나 그 당사표에서 할 때 얼마나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데모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 코로나 관련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제 이건 좀 윤석열 정부 뭐 실드라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좀 욕 좀 덜하자는 취지까지는 갔는데 이 다음 소식은 좀 이제 더 이상 최소한의 실드도 불가능한 것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들 이번 주 초에 이제 보시고 많이들 이제 막 비웃기도 하고 빡치시기도 했던 내용인데 그 이제 17일 날 문화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대통령 연말 선물로 수입 농산 가공물 받은 농민 열받게 하러 보냈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민주당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글인데 17일 날 이 양반이 이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네.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그 글 제목이 외국산 농산물을 연말 선물로 보낸 정신 나간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16일 날 지역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해당 주민이 대통령으로부터 연말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내용물이 모두 외국 수입산이었다. 일부러 농민 열받게 하려고 선물 보낸 거냐라고 묻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만은 정말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뭐 호두, 아몬드, 푸르는 이제 자두 말린 거죠. 네네. 그다음에 피스타치오는 미국산이었고 볶음 땅콩과 호박씨는 중국산이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특히나 농민들한테 보내는 선물인데 이따위로 보내도 되냐? 미국산 수입산으로 강력 규탄한다. 이런 내용 이제 글을 올렸어요. 저도 이제 요 기사를 처음에 보고 버뜩 든 생각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명절 선물들 매해 명절마다 그러니까 설이나 추석 때마다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선물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보도 자료가 아마 청와대 발라 보도 자료가 나가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기사를 많이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들 이니템이라고. 그렇죠. 빈 술병이라도 받으려고. 이제 보면은 매해 명절마다 나갔던 선물들이 가운데 이제 그 한국 전통주 네. 한 병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뭐 농산물이든 임산물이든 혹은 수산물도 있었어요. 뭐 마른 멸치 같은 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산 농수산물들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지금 그거는 명절 때 선물이고 저도 잘 몰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말 선물을 보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 욕 먹고 있는 이 선물 세트 연말 선물이거든요. 네. 명절 선물이 아니고 연말 선물 문재인 정부도 보냈나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연말 선물은 뭐였냐?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명절 선물 같은 경우는 한 15,000명 정도 대상으로 합니다. 매해. 그래서 이제 네네. 대상자는 사회보호계층 및 그때 국가 유공자, 보훈 유공자 이분들한테 이제 주로 보내는 거였고, 그래서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국 전통주랑 이런 이제 농산물들 들어있는 거. 근데 이거랑 별개로 이제 연말 선물이 있었는데, 요거는 소외계층 및 현장 노동자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네. 8, 9만 명 정도 대상으로 매해 했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선물 세트랑 이제 경력 카드가 포함된 건데, 요 선물 세트 구성이 좀 달라요. 요 같은 경우는 뭐 참치 캔 세트도 있었고, 뭐 올리브유, 그다음에 생활용품, 건강용품, 그다음에 이불, 겨울 내의 방한용품, 그러니까 좀 실용적인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요 관련해서 좀 찾아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런 연말 선물 받아가지고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이제 개인이 올린 글들이 간혹 검색에 걸려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사실 냉장히 따지면은 뭐 미국산 안주로 살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낸 거잖아요. 네. 이거나 문재인 정부 때 보낸 참치캔 같은 거 따져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성의 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연말 선물을 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신경을 썼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대상 제목들을 생각해가지고 좀 더 실용적인 것들을 보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식용유, 네, 뭐 참치캔 이런 게 그렇죠. 다용도로 이렇게 쓰기 좋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생활용품이나 건강용품이나 혹은 이제 방한 용품들도 보냈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방한용품. 네, 겨울에 이제 취약객선들 특히 이런 거 있으면 도움 되니까 뭐 전기요나 뭐 이렇게 집에서 있는 뭐 솜으로 된 외투라도 그런 것들도 보내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윤석열 뭐 여기 들어간 단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성의가 없었던 것 같긴 해 보면은 이게 애초에 그 자기가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는 대충 파악이 될 텐데 이거를 그 생각 없이 차라리 그냥 참치캔 보내면 참치캔은 더 싸게 먹혔을 텐데 더 쉽게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랬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해명 자료라고 내놓은 게 보면은 뭐 81년부터 탄광 근로자 환경미화원 사회복지사 등 현장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대통령 명의의 선물을 지급해왔고 일부 제품은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자 중증 장애인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견과류 세트가 원재료가 유독선에 포함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많이 이제 그 섬세함이 부족한 거죠 사실. 네. 뭐 견과류도 좋긴 하지만 글쎄요. 진짜 참치캔, 방한용품 이런 게 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이분들께? 충분히 그렇죠. 저한테 선물 준다 그래도 저도 이 견과류보다 참치캔 받으면 더 행복할 것 같긴 해. 저 참치캔 한 20개들이 이런 거 들어오면은 그러면 한 두어 달은 참치 김치찌개 그러니까 실컷 해먹겠다 그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근데 좀 실용적인 걸 보내라. 그리고 보면 이 포장 상태도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연말 선물 보낸 거 기쁘다 이제 감사하다 그런 글들 보면 포장이 되게 단정하게 잘 돼 있어. 근데 이번에 지금 이 농산물 이 견과류 세트 놔두는 거 보면은 사진 놔두는 거 보면은 원산지도 문제지만은 네. 이 포장이 너무 엉성해. 그래서 만약에 이 관련 예산이 뭐 올해 축소된 게 아니라면은 행안부에서 누가 띵 까먹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중간에서 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잘하던 것 행안부의 그 실무직들이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장관이나 바뀌었지. 그러게요. 참 그 이상하네. 그 윗사람이 그만큼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렇게 보면 또 그쵸 써야죠. 예. 네. 그러라고 있는 거고 네.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을 놓치면서 지난 정부 비판하면은 되치기 당합니다 윤석열 씨. 뭐 지금도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일부 조사에서 네. 대체로 무선 ARS 100% 조사인데 네네. 뭐 긍정 평가 40% 넘었다 뭐 이런 40% 가지고 지금 누구 코에 비비고 있어. 임기 초다 임기 초. 그러니까. 지금 1년도 안 지났는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랑 비교해서 아직 안 되는구만. 그 정도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네. 아직도 부정 평가가 네. 50%가 넘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기 없는 정부도 처음이긴 합니다. 사실 뭐 그거 이제 대선 때부터 그런 거긴 했지만은 네. 인기로 당선된 게 아니니까 애초에. 그래도 극 초반 때 말이죠. 네네. 이제 윤석열 정부 극 초반 때 긍정 평가가 55%인 시절도 있었거든. 그것도 뭐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반이 넘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잘하시라고 그래야지 요것만 제대로 해도 한 1, 2%는 더 먹는다. 아유 먹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주변에 좀 유능한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을 나누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네. 이분들 받으면은 고맙고. 근데 이거는 뭐 선물 주고 욕 먹으면 그러니까요. 역효과죠. 그렇죠. 기왕 할 거면 욕 안 먹게 잘해야지. 네, 맞습니다. 혹시 노가다 뛰어도 그런다. 막 보면 이제 퇴근 시간 한 4시 반 넘어가면 이제 막 고다가다 대충 하고 집에 가려는 아저씨들 있거든. 그러면 이제 꼭 누군가 좀 생각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일 다 해놓고 일 다 해놓고 욕 먹으면 되겠냐고. 요거 한 5분만 더 하면은 욕 안 먹는다. 좋은 소리 듣고 집에 간다. 5분만 참고 더 하고 가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생각이 제대로 된 분들이지. 네. 그렇죠. 뭘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다 해놓고 이것도 사실 뭐 다 해놓고 지금
디테일을 못 살려가지고 욕 처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기도 합니다. 사실. 아, 맞습니다. 네. 예. 정확히 그렇죠. 네. 뭐 많은 그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되는 그런 물건들이 보면은 사실은 뭐 중국산은 크게 차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재질 같은 것도. 근데 보면은 그 막 후강호 마지막 디테일 잠들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붙잡고 뭐 지랄하지 말고 이런 거나 잘하십시오, 제발. 근데 이 다음 기사도 다음 내용도 보면은 개판이죠. 아, 네. 자, 이제 12구 참사 유족에 대한 예의라고 이제 제가 소재를 붙여봤는데 이거는 너무 심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이제 창원시의원 김민아라는 양반이 이 양반은 진짜 이건 무슨 사이코패스 수준인데 이런 게 어떻게 정치를 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게다가 이분은 그 뭐 이렇게 나이도 안 많아 보이던데. 네,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네. 11월 4일부터 지금 이제 계속 지랄을 해왔는데 11월 4일에 페이스북에 이제 유족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 아니 뭘 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23일날 또 페이스북에 이제 글 올린 게 무지몽매한 애미 이런 표현을 쓰고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이딴 소리를 23일날 쓰고 그다음에 또 12월 1일날 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고 가다 죽었냐, 이딴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2월 12일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난리를 쳤어요. 보도도 되고 하니까 그 다음날 페북을 탈퇴를 했어. 그 이제 페북 탈퇴하면서 있는 글들 다 이제 비공으로 돌리고 탈퇴를 한 건지 아니면 삭제를 한 건지 그런데 지금은 이 글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북 탈퇴하면서 이제 이날 이제 창원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제 사과 입장을 밝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시의원 신분으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글을 SNS에 올렸다. 그래서 뭐 상처 입어서 이제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거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를 냈어. 본회의에서 한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뭐 자기가 공인 신분인 걸 깜빡 잊고 글을 올렸다는. 아, 네, 저도 그거 기사로 본 기억이 납니다. 미친. 그래서 이제 진짜 어처구니가 없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그 민주당이랑 정의당, 진보당, 경남도당이랑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이제 공식 사과와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를 했어요. 뭐 이건 타당해 보입니다, 정부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도당윤리위원회에 회부를 냈어요. 일단 회부를 한다는. 그래서 이제 저는 요 기사를 보고 그래도 뭐 회부하는 척이라도 하네 그랬는데 뭐 엊그저께 이제 창원시의회에 이제 징계 요구서를 그 창원시의회에서 제출을 했는데 이 제출을 하면서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시의원들한테. 네. 그래서 민주당 소속 18명은 서명을 다 했어요. 근데 국힘 새끼들은 한 명도 안 했네. 27명인데. 헤헤. 그러면서 이제 이 창원시의회 의장이 이제 김희근이라고 이 양반도 국민의힘인데 네. 한다는 소리가 뭐 서명하는 건 10명만 하면 되니까 비정하게 다 서명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금 이제 시의회에서 제명을 하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힘들어 보인다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국힘 소속 김해 시의원 이미애 이 양반은 또 이제 응원글 올렸다가 욕 처먹은 것도 지우고. 정신을 좀 차려라 좀. 진짜 이거 진짜 아니지. 이거는 정신 차리기 힘들지. 이 정도는 힘들어. 힘들지. 힘들어. 힘든데 진짜 뼛속까지 글러 먹었지 이건. 네. 근데 사실 얘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것도 보면은 저는 이 정부 기조가 이따위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12월 19일 날 이 12구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부 공식 그 행보는 아니고 한덕수 이제 개인 입장으로 갔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니까 유족들이 당연히 항의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공식적으로 사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한덕수가 이제 뭐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족 중에 한 분이 이제 사과 안 할 거면 그냥 가라고 왜 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대고 수고하세요 그러고 가버렸어. 뭐 이놈 새끼들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을 모르냐? 가버리는데 또 가는 길에 또 무단횡단을 했네. 미친 새끼가. 그 영상이 네. 여기서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아니 애초에 그 자리에 있으면 욕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런 거 안 하려면 진짜 뭐 하러 가냐.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하기 싫으면 총리를 하지를 말라고. 아니 이놈의 이 한덕수 총리가 네. 참 이 사람이 진짜 골 때리는 게 이 사람 그래도 선정할 때 나쁘지 않은 카드라고 생각했던 게 이 네. 사람이 참여정부 때 인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괜찮겠다 했는데 진짜 참여정부 안에서도 쓰레기였을 것 같아. 인성이 이 수준이면 쓰레기지. 그럼 거기서 잘했으면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거기서 잘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썼겠지 뭐. 아 진짜. 참 그래도 이건 진짜 왜 사람들이 그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은 왜 욕 먹으라고 월급 받는 사람은 왜 욕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욕하면 안 되는 사람은 왜 욕을 하고 진짜 이거는 참 진짜 참담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이건 너무 수준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진짜 그 밑에 일 못하는 애들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비서실에도 그 이상한 뭐 아직도 정리가 다 됐나 모르겠는데 네. 정리되고서도 들어간 애들이 일을 잘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걔네들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어떤 그 보도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요 근래 보면 윤석열이 무슨 말 했다고 이렇게 어그로 끄는 기사 표제의 기사들 중에 상당수는 윤석열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 발로 나온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연락에 막 얼척없는 소리들을 해. 대통령실 발로.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을 그 인사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개념 없는 새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바로바로 갈아치워 버려야지. 사람이 없나 그렇게. 없기도 할 겁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잘 없기는 할 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서 써야지. 막 그 아무나 갖다 쓰면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고 참. 자 이제 이어서 윤석열 좀 다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인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이거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고민했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제가 붙여본 게 이제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 이게 이제 21일 날 제 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 1차 국민경제 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한 말인데 자 이제 봅시다.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 법학에서 레귤레이션의 의미는 정부의 관여.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바로 레귤레이션이다. 마켓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레귤레이션 할 거냐. 마켓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 마켓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GDP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서 관여하고 개입하는 기본적인 방향. 뭔 소리냐면은 정부 개입은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뭐 뭘 못하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규제라는 게 사실은 관리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세세한 그 자율경제, 그러니까 자율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정부에서 기름칠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모두 잘 살먹고 잘 사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냥 뭐 뻔한 얘기. 네. 네, 뻔한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다니 참. 그러니까요. 내용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뭐 말하다 보면 영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제 대체하고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영어를 써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니면은 또 어떤 것들은 보면 이제 뉘앙스 전달하는데 영어를 쓰는 게 나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가 영어고 번역어가 있긴 한데 이 번역어로는 좀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된다 싶을 때 영어를 쓰는 경우가 있긴 해요. 뭐 아니면 이제 그 뭐 이것도 번역어가 있지만 이미 그 영어 자체가 완전 보편화돼 가지고 거의 외래어처럼 굳어져 버린 케이스도 있으니까 케이스가 지금 케이스라고 말하는 것들 네네네. 이런 것들 그런 경우는 영어를 쓸 수 있는데 근데 뭐 제 경우에 비춰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이런 식으로 영어를 쓰게 되는 경우들은 좀 이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로 생각이 나는 거야. 하필. 그럴 때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또 생각해 보면은 어떨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한국어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느냐. 잘 모를 때. 아, 그렇죠. 잘 모를 때. 제대로 모를 때. 네. 어설프게 할 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 들어는 봤는데. 네, 들어는 봤는데 그래서 윤석열이 어설프게 알거나 아니면은 그 예전에 대선 경선 때 그 이재명한테 뭐 영어 하나 모른다고 한번 까인 적 있잖아요. 뭐였지 그게? 아리백인가? 그거 아닌가? 아리백 마치 리백은 문재인 대통령이 쓰신 말이고 아리백 맞나? 아무튼 뭐 또 뭐 있었죠. 영어 네. 하나 가지고 막 지랄을 했잖아요. 그것도 모르냐고. 네, 그것 때문에 콤플렉스가 생겼나 그래서 괜히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거 보면은 꼭 그거 같잖아요. 아까 지하철 타고 오다가도 저도 광고 하나 보고 그런 생각 들었는데 무슨 막 송혜교에 있는 화장품 광고인데 그 화장품들 특히 뭐 화장품이나 어떤 그 고급 의류 브랜드들 보면은 영어나 이제 뭐 불어나 뭐 아무튼 도거나 여러 가지 알파벳으로 된 그 외국말들 쓰잖아요. 네. 근데 영어로 써도 당최 저게 무슨 뜻인가 싶은 것들이 많아. 근데 근데 이제 그런 것 그렇게 장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잖아. 있어 보이려고. 네. 뭐 한글 파괴도 많죠. 사실 제가 참 낯설고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네. 발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잘 먹는다 뭐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깔끔하게 잘 발린다. 이렇게 겉돌지 않고 피부에. 네. 그거를 이제 발림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에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발린다 그러면 처발린다밖에 생각 안 나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문제고. 하여튼 근데 뭐 사회는 그런데 대통령 굳이 소위 규제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네.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미 망조가 들었어. 그냥 규제라고 하고 그냥 쭉 갔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또 그렇게 원래 평소에 이렇게 영어 많이 쓰는 양반도 아니잖아요. 뭐 털털한 척하고 그러는데 왜 이러나 몰라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막 그동안 못 쓴 게 한꺼번에 다 튀어나오는. 아니면 전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정리해 준 거 봤는데 거기 영어가 많이 나서 그랬나? 그랬나? 자 이제 이어서 네,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네 하고 이재명 이야기 연말이니까 더 해줍시다. 이재명의 길고 깊은 겨울. 추운 겨울. 12월 19일 트위터 봅시다.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그리고 20일 날 또 비슷한 글을 썼어요. 이건 이제 재명인의 말에 쓴 글인데 제목이 2장입니다. 길고 깊은 겨울. 점점점. 그래서 제비가 왔다고 봄이 아닙니다. 봄이라서 제비가 온 곳입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깊은 겨울이라는 말 되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표현 자체가. 글쎄요. 보통 밤이 깊었네. 이제 밤이 깊었다라고 얘기를 밤이 하잖아요. 깊다 얘기하죠.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어릴 때부터 이해했던 거는 밤을 왜 깊다고 표현을 하느냐. 보통 깊은 물은 어둡잖아요. 깜깜하죠. 그러니까 이제 깊은 물에 빗대가지고 밤의 껌껌함을 다르게 표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깊은 밤이라는 표현 이외에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시간 공간에 있어서 그 시각에 있어서 깊다는 표현을 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더구나 계절에는 깊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계절은 보통 온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밝기를 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뭐 굳이 밝기를 이야기한다면 화창한 봄날 정도는 있겠네. 그다음에 이제 깊은을 빼고 긴 겨울날 뭐 이런 표현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혹독한 겨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재명한테. 그렇죠. 그럼 뭐 길고 추운 겨울, 뭐 매서운 겨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왜 깊은 겨울이라고 했을까? 네. 이건 그냥 저는 책을 워낙 안 읽어가지고 막 나가는데 쓰다 보니까 근데 이 표현이 마음에 들는 마음 두 번 났어. 이 표현을 깊은 겨울이라는 표현을 잘 모르겠으면은 영어 써. Government Engagement Regulation. 아니지. 근데 이럴 때는 그냥 Winter is coming 하면 딱 해주면 있어 보이잖아. 그렇지. Winter is coming. 근데 왕게임은 안 봤나 보다. 그래서 참 없어 보인다. 뭐 글을 하나 이렇게 써도 좀 감성적으로 글을 써도 참 글을 못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티가 납니다. 네. 그리고 또 20일 날은 이제 민주당 최고위 산하기구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제 몇 마디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들은 인권 후퇴가 일상화됐다.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만평을 그랬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사실을 보도했다고 언론사가 핍박당한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단인권위가 적극 나서겠다. 우리 오늘 첫 꼭지가 뭐였습니까? 현수막 끌었다가 지금 네. 2심까지 가는 이런 거 민주당 당원인데 그것도. 물론 뭐 그거는 뭐 이재명 측에서 뭐 한 거는 아니긴 합니다. 네. 현수막 사건은 네. 그 뭐 검찰에서 경- 경찰이 인지수사 안 예. 그렇긴 하지. 하지만 네. 하지만 그거 아니라도 뭐 워낙 많지 않습니까? 1,000명이 넘죠. 네. 대부분 무죄로 지금 나오고 있는. 네. 이어서 한 말이 진짜 좀 많이 한심했는데 방글라데시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국가들도 유엔이 이사국이 됐다.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오던 대한민국이 이사국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를 참 안타깝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름도 잘 모르는 국가라고 폄하하는 거는 반인권적이지 않은가? 오히려 본인의 무식을 뽐낸 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선출된 국가들이 그래서 과연 이름도 모르는 국가들인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재명이 얘기했으니까 제껴놓고 몰디브 이름도 모르는 국가인가요? 모히또를 잘못 말한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키르기스탄 여기까지 아시아권 국가들이고 네. 그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을 할 수 있는 게 남아공 알잖아요, 다. 남아공, 알제리. 그렇죠. 유명하지. 알제리 유명하죠. 모로코, 아유 이번에 또 월드컵 4강까지도 그러니까. 갔고. 아프리카는 요 세 개 나라고 나머지 보면 벨기에, 칠레, 코스타리카, 조지아, 루마니아. 청취자분들 이 중에 모르는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 있어요? 단 하나가 단 하나가 단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부지런이가 봐도 단 하나도 없는데. 참 그래서 얼마나 무식한 거냐 이재명은 대체. 아무 생각 없이 예. 짓거리네. 네.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물론 이해는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이걸 봐도 이게 뭐 나란지 뭔지 눈에 들어오겠어? 지금 감옥 가네 만에 그러고 있는데. 자, 그래서 20일 안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지방들에 요즘 이제 지방 순회 하잖아요. 네, 네. 20일은 안동 간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요 날에 이제 성남 FC 건으로 이제 검찰 소환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다는 소리가 뭐 대장동 파다가 잘 안 나오니까 FC로 걸고 넘어진다는 둥. 그다음에 뭐 지금이 정적 제거할 때냐 내가 그리 무섭냐. 아휴, 무서워서 그러겠습니까? 바퀴벌레를 무서워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나 잠시 죽여도 진실 못 감춘다. 대장동 털다 안 돼 성남 FC 사면으로 소환하는 거다. 뭐 이런 소리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제가 이제 인터넷에 적었지만 이것들 다 지지자밖에 수긍을 못하는 소리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애초에 뭐 아까 뭐 깊고 길고 깊은 뭐 겨울이다 뭐 그래서 뭐 서로 기대해서 추위를 이겨내자 이런 소리인데 왜 서로 기대해야 돼? 네 혼자 털고 오면 되는 건데 왜 당원들을 그 수렁에 끌어들이냐고. 그렇죠. 당원만 끌어들이나 당까지 그냥. 그렇죠. 당까지 끌어들이고 있죠. 지금 민주당이 뭐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예? 뭘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요. 나도 가끔 잘 모르겠어 진짜. 사실 그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윤석열 정부를 지금 언제부턴가 그런 꼭지들을 하시 들어갔는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거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틀렸더라고 저희가 계속 이제 짚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저희도 또 나름대로 반박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니들이 하는 소리가 틀렸더라고 반박하는 것들인데 그게 주가 되는 것들이 문재인 정부 까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반박들은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민주당이 안 해. 아무것도 안 하죠. 네. 이재명 일단 뻘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 사실 뭐 그놈의 있고. 그 뭐야 월북 공무원, 네. 그 서해 공무원 실족 아니 뭐 하여튼 사망 사건 네, 네. 사망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이 뭐 좀 얘기는 했지. 뭐 떠들었는데 사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건영도 근데 그걸 이재명 쉴드질에 이용을 했잖아요. 네, 했죠. 묶어가지고 하긴 했죠. 그리고 이제 그놈의 윤건영이 지금 유동규라 뭐 네. 뭐 그런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가 있고. 에휴. 어차피 윤건영 당직자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개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당 지도부에서는 단 한 마디도 없잖아요. 최고위 같은 데서 막 세게 모두 발언으로 세게 치고 나오고 그래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안 하지. 기억나는 건 전부 이재명에 관련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아니면은 그냥 윤석열 정부 까는 거. 그게 왜 그렇겠냐고. 그 뭐 사실 나머지 최고위 애들이 뭐 그럴 생각이 있다 그래도 설령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지금 그럴 역량이 그럴 여지가 없는 거지. 이재명 하나 어떻게 살리는데 지금 다 온 힘을 다 쏟기에도 부족하니까. 그래도 후달리니까. 자, 그렇게 이제 후달리는 이재명의 충복 하나를 봅시다. 김남국 의원. 아, 충성스럽다. 좀 말을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 12월 18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소리를 냈어요. 뭐 복당 불허 조치를 내린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양영자 의원을 언급했는데 이제 뭐 특별한 것이 없는데도 계속 답변을 요구하셔서 말씀드린다. 지난 15일 중앙당 당원 자격심사위원회의 주요 안건은 뭐 박지원이었고 양양제는 참조 정도였다. 뭐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이걸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거는 지나친 자의식 과잉이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다. 그러면서 가구 향리패라는 말이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구 향리패가 무슨 소리냐면은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집안 쪽을 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보고. 근데 이제 개에 빗댄 거지 말하자면은. 왜 이렇게까지 세게 말을 할까? 그러게요. 네. 근데 좀 이상해. 이례적인데 네. 김남국이 한 얘기 치고 그리고 또 21일 날 또 SBS 김태현이 정치쇼 나와가지고는 이름이 양양자 의원인데 성을 바꿔서 전양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뭔가 사적인 원한이 있는가 싶기도 하고. 원한관계인가? 왜 이러나 모르겠어.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뭐 김남국은 진짜로 정치 참 잘못 배워가지고 저 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다음엔 어떻게든 떨궈야 될 텐데. 죽겠죠. 그냥 네이버 지식인이나 거기서 그 내공 점수나 받게. 아이씨 그 눈치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할 텐데 그런 거는 왜 하나 몰라 진짜. 아니 일단 그리고 뭐 해명에서 그 양향자 의원은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에 대해서 뭐 참조 정도였다고 하는데 참조를 뭐하러 해? 그러니까. 뭐 복당 신청도 안 했는데. 네. 양인자 의원 이제 본인 해명에 따르면 나는 신청도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죠. 그러니까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무례하다고 하는 거죠. 네. 아니 신청도 안 한 사람을 괜히 논의 대상도 아닌데 그러면 왜 참조는 뭐하러 하는데? 그러니까. 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양향자 의원의 그 사례가 그냥 나간 사람이고 그걸로 끝이잖아. 그렇죠. 왜 이런지 진짜 모르겠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을 봅시다. 네. 19일 날 대통령님이 이제 트윗을 올리셨어요. 네. 네. 한국과학문명사 강의는 두꺼운 책이지만 네. 두꺼운 책이지만 한국 과학 문명의 역사를 한 권으로 정리한 보기 드문 역작입니다. 서양의 과학 문명보다 오히려 앞서 발전했던 동아시아와 한국의 과학 문명, 그 문명의 융성과 쇠퇴에 따라 엇갈린 세계 패권과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마루가 죽고 나가지고 대통령님이 트윗이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일날 이제 간만에 책 추천이 올라와가지고 좀 반가웠습니다. 네. 일단 반가웠고 이 두꺼운 책이라는 게 이게 890페이지짜리인가 두꺼워요. 엄청 두껍죠. 890페이지면. 네.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또 이제 막 어려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책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그 여러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의외로 사실 뭐 그동안 이렇게 서구 중심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우리도 많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 배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게 뭐 앞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깨케야 뭐 물시계랑 몇 가지 뭐 거중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꼭 그게 다가 아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 지점에서 이제 의외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선도했던 분야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짚어보는 책인데
요 이제 트윗 나오고 나서 이제 요 잠깐 출판사 이름 뭐였지 까먹었네. 아, 네. 아, 그 뭐였더라? 책과 뭐였는데. 네, 책과 함께. 네, 책과 함께 맞네. 그래서 또이 출판사에 이제 책과 함께 요 출판사 이제 트윗지기 분이 아주 이제 반성을 하셨어요. 이 책이 11월 20 며칠경에 나온 책 같은데 비교적 신간인데, 근데 사실 이게 과학사 특히 과학도 아니고 과학사를 다루는 책인데 분량은 많고, 그러니까 되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역작인데 네. 쉽게 쓰신 책이 아닌데 이런 책들이 들인 노력에 비해서 많이 안 팔리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 측에서도 이제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이게 대통령님 트윗이 딱 오니까 되게 이제 반가워하시죠. 이 책과 함께가 그 전에 한번 그 뭐였지 실크로드 세계사였나? 네, 그렇죠. 실크로드 세계사. 그걸로 이제 한번 속된 말로는 재미를 본 그런 경험이 출판사인데 이제 가만히 저 트윗이 올라왔을 때 이제 막 감사의 말씀도 대통령께 이제 전하시고 그랬는데 이 그 트윗지기 분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 틀림없이 요 책이 나오면은 이렇게 책 추천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 띠지 내놓으라고 이제 다리를 칠 텐데 요 대통령 트윗을 올렸었던 시점에 보면은 지금 2세까지 책이 찍혔는데 전부 다 물류창고에 들어앉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제 증판을 해야지 띠지를 새로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 2세까지 창고에 있기 때문에 저걸 다 소진을 해야지 띠지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띠지를 낼 때 어떻게 낼 거냐 이제 고민을 하신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날 회의를 해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띠지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고 트윗이 올라왔는데 물량이 다 소진이 됐어 그새. 무서운 양반들이 책을 다 팔아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 넘어가면 이제 내년 1월 2일인가 그때 이제 그 띠지가 바뀐 띠지 붙은 이제 네. 버전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띠지에 대해 띠지 디자인에 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신 게 이 트윗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네. 전체를 다 인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 이 두꺼운이라는 거 이게 이제 오타로 볼 수도 있고 사투리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경상도에서 보통 우리는 두껍다 안 그러고 두껍다고 잘 안 그러거든. 두껍다는 말에 쓴 두껍다 그러면은 좀 뭐 두껍다라면 한 요 정도? 두껍다라면 이 정도? 두꺼운 걸 강조할 때 두껍다라는 표현을 써요. 많이 쓰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강조의 표현으로 의도적으로 사투리를 쓰신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쭤볼 수가 없잖아. 그 두껍다는 거 오탑니까? 아니면 대통령 일본 쓰신 겁니까? 여쭤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트윗지기 분도 이제 띠지에다 이 트윗을 전체를 인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두꺼운으로 고칠 것인가 아니면은 좀 편집을 해서 그 띠지에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거기 댓글 달고 그랬었거든.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디였지? 어디 서점이었나? 거기서 이제 먼저 이걸 이 대통령 트윗을 홍보 문구로 썼어요. 이 책 홍보 문구로 썼던 교보였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교보. 근데 거기는 두꺼운으로 고쳐가지고. 그래서 이건 그 뭐야 원저자본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띠지 시안이 나왔어요. 결국 나와가지고 두꺼운이라는 표현은 빼고 보기 드문 역작입니다. 해서 이제 서양의 과학 문명보다 오히려 요 대목부터 이제 그 트윗 끝까지 인용을 해가지고 띠지를 이제 낼 것이다라고 이제 시안을 올리시고 근데 띠지가 보면은 파란 바탕이 흰색 글씨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트윗지기 분이 말씀하시길 이 무슨 파란색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문파했나 봐.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이제 인이불림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야, 근데 이거 사진 보는데 네. 두께가 막 사진에서 전해지네요. 진짜 두껍다. 저는 대통령 이 트윗 보고 대통령 정말로 트윗 보시고 이거 피드백 하신가 싶었던 게 그 대통령님이 이제 그 책 추천 초창기 하실 때 보면 이제 과학서적 한두 권 올라왔을 때 어디서 그 씹덕 같은 인간이 하나가 태클 건답시고 그 일반 과학보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이렇게 그 비관심 분야인데 좋은 책들이 많은 분야가 뭐 과학사다. 그러면서 뭐 할 거면 과학사를 해라. 이딴 식으로 이제 막 잘난 척을 하면서 누가 트윗을 올린 게 있어요. 대통령님이 그걸 보신 건 아닐까. 그래서 염두를 하고 계시다가 이 책을 추천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어렵고 두꺼운 책인데 지금
벌써 그 물량 나와 있는 물량은 다 소진되고 이제 그 띠지 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참 놀랍긴 합니다. 대통령님이 올해 한 책을 몇 권이나 팔아주셨을까? 아 글쎄요. 그 공로상 받으셔야지. 공로상. 뭐 출판협회나 뭐 이런 데에서. 응?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책 추천에서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님이 뭐 다른 시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시민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진 않지만은 그래도 나름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이렇게 책 추천을 통해서 많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그냥 이번 주는 그냥 책 추천 같긴 해요. 달리 뭔가 메시지를 심으신 것 같지 않아 보이긴 해. 잘 읽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무리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은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협박한 깡통아재 보석 석방. 이 양반이 이제 그 8월 30일 날 구속돼가지고 수감된 지 115일 만에 이제 보석으로 나왔어요. 근데 보석 조건이 일단 그 보석 보험증권 3천만 원 납입하고 그다음에 주거지 제한. 그러니까 주거지를 떠나지 말라. 이거 이제 이런 그 거죠. 발치 차겠지. 그리고 이제 피해자 접근 금지. 네네. 붙었으니까 이제 뭐 풀어주긴 했는데 얘가 이제 평산은 올 일은 없을 것이고 뭐 그건 그나마 다행이죠. 자, 뭐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보면은 그 저 유튜버들 좀 지랄한 그 저기 스토킹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간히 이제 신고 링크들이 올라오는데 많이들 이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 징글징글하네요. 네, 징글징글하죠. 그래도 뭐 어쨌든 그쪽이 점점 벌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이제 남아 있는 애들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연말 돼서 많이 정리돼 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죠. 네. 또 그냥 배달이나 해라. 요새 배달 돈 잘 번다더라. 그렇게 한번 그 돈만 보면은 딴 거 못 하지.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그렇게 쉽게 돈 벌다가. 에이, 참. 오늘이 이제 그 녹음일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한 주 더 녹음을 하지만은 업로드일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녹음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저는 이제 녹음하러 오다가 이제 오늘 그 끝 인사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뭐 별다르게 이제 뭐 올해 정리는 아마 다음 에피소드로 저희가 할 것 같고 올해 뭐 다음 에피소드 그래서 좀 널널하게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녹음 편에 이제 마지막 인사말을 뭐를 해야 되냐. 예전에 이제 보면은 뭐 요즘도 크리스마스 카드 쓰나 학생들? 글쎄요. 네. 그 요즘은 그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발달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이제 뭐 그 손 편지 쓰는 문화는 사라졌잖아요, 거의. 많이 사라졌죠. 네. 그 연말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막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방학이고 하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그 우표 붙여가지고 카드 보내는 재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카드 받고 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카드를 사서 보내기도 하고 사서 이제 거기 글자 몇 글자 적어서 보내기도 하고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카드를 그런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볼 때마다 저는 이제 느꼈던 게 보면 보통 이제 카드가 양면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 적혀 있고 보면 뒤에 보면 해피 뉴 이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그걸 보고 느꼈던 게 야, 인사를 왜 이렇게 게으르게 하냐. 메리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그때 해피 뉴 이어를 해야지. 이거 한 방에 몰아가지고 몰빵으로 인사 두 개 붙여야 하는 경우가 어딨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가 그래요. 아, 그렇게 돼버렸네. 우리는 이제 여건상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릴 땐 생각이 짧았던 거야.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뭐 정말로 이제 매주 한 번씩만 보는 사람들이면은 뭐 그럴 수 있잖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한꺼번에 해야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방송으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렇죠. 녹음일 기준으로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고 이제 업로드일 기준으로 하면은 해피 뉴 이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 올 한해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이 지랄 같은 세상에서 참 그 큰 탈 없이 다들 살아남으시느라. 그렇죠. 힘든 일이 많잖아요. 아유, 막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연초부터 또 이재명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아, 그놈의 시집게 그냥. 뭐 주마등처럼 예, 지나갑니다. 뭔가 막 눈앞에 지나가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뭐 들으실 때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갔겠지만은 저희 녹음일 기준이니까 아무튼 이제 자 모두 날씨는 춥지만은 성탄절 잘 보내시고 그다음에 또 해피 뉴 이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